자, 이번 시간은 이제 행정사 2차 민법 계약 중에서요. 임차 보증금에서 이제 우선 변제권과 그 대항력 관련된 쟁점입니다. 자, 먼저 문제를 보면요. 자, 임대차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자 을이 서울 소재 X주택의 소유자 갑과 임대 기간 2년 임차 보증금 1억 원이에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7월 10일 X주택에 대해서 인도를 받아 주민등록을 마쳤다. 그러면은 대항력은 언제 생기냐 이거죠. 자, 대항 요건은 그 부동산을 계약한 이후에 부동산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그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대항력이 생기죠. 자, 대항 요건을 갖추게 된 대항 요건을 갖춘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된다. 그러면 7월 11일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그럼 대항력이 뭐죠? 자, 대항력을 갖춰야 되는 이유는 전입신고를 한 후에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바뀌었어. 그러면은 자신의 임차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대항력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즉 임대차 계약을 하던 중에 자기가 살고 있던 계약 그 소유주가 바뀌게 되면 자신의 임차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대항력입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갖추어지게 돼야 임차 기간과 보증금을 회수할 때까지 전액 회수할 때까지 주택에 계속 남아서 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7월 15일 오전 10시에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확정일자. 자, 확정일자는 왜 받죠? 우선 변제권을 갖추기 위함이다. 자, 확정일자라는 것은 전입 혹은 거주를 하게 된 동시에 우리 그 주민등록 그 주민자치소죠. 주민자치센터 혹은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등록을 받게 됩니다. 자,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갖춰야 된다. 예. 그러면 민사집행법상의 경매나 공매에 있어서 그 순위를 정할 때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일자만 받아 놓는다 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우선 변제권의 요건은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 그 다음에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즉 권리에 대한 신고까지요. 자, 그래서 한편 주택의 소유자인 갑은 병으로부터 5천만 원을 빌리면서 X주택의 근저당권 설정하죠. 네, 그래서 7월 15일 오후 2시에 근저당권 설정했다. 이러한 근저당권 효력 발생은 7월 15일 오후 2시에 발생되는 겁니다. 자, 병은 갑이 변제기에 5천만 원을 변제하지 않자 X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을 하게 됐고 경매 절차에서 누가? 정이 낙찰받은 사안이에요. 그래서 1번 문제 보시면 경매 절차에서 X주택이 1억 2천만 원에 매각되었어요. 자, 임차인 을이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배당을 요구했다. 자, 을과 병이 위 매각 대금으로부터 얼마를 배당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논하기 전에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에 대한 그 효력 순위요. 자, 먼저 보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서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는 임차인은요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해야 우선 변제권을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항력은 전입신고, 주민등록 혹은 전입신고예요.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로 따진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겁니다. 언제 효력이 발생되는가. 그래서 임차인 A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을 12월 15일에 했어요. 확정일자는 12월 15일 같은 날에 했다. 즉 주민등록일자와 확정일자가 동일하다. 그러면 대항력은 16일 그죠? 주민등록 다음 날이죠. 오전 0시부터 발생되고 우선 변제권은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역시 12월 16일 0시에 우선 변제권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임차인 B 같은 경우는 무슨 케이스죠? 자, 임차인 B는 자, 주민등록이 주민등록 일자가 확정일자보다 더 늦은 경우, 즉 주민등록은 12월 15일, 확정일자는 12월 10일에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항력은요, 주민등록 그 다음날 0시죠? 12월 16일. 자, 우선 변제권은요, 역시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발생되죠. 역시 대항력을 발생된 12월 16일 0시부터 발생한다. 잘 요거 차이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즉 주민등록 일자가 더 확정일자보다 늦고 확정일자가 더 빠른 경우, 이때는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 발생일과 동일하다. 그 다음에 임차인 C 같은 경우가 잘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죠. 주민등록 혹은 전입일자를 먼저 갖춘 경우에요. 이후에 확정일자를 갖췄어요. 그럼 순서대로 대항력은 12월 16일 0시죠. 네,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이 되고,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를 갖춘 날, 그죠? 12월 15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시 보세요. 다시 적용을 하면요. 자, 경매 절차에서 X주택 1억 2천만 매각되었죠? 자, 임차인 을의 대항력은 7월 11일 오전 0시부터 발생되고요. 자, 우선 변제권은요, 7월 15일 오전 10시에 발생된다. 그 다음에 채권자 병의 근저당권은 7월 15일 오후 2시다. 따라서 임차인 을은 채권자 병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갖추게 되겠죠. 그죠? 7월 15일 오전 10시에 우선 변제권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경락대금 1억 2천만 원에서는요. 자, 을은 임차보증금 얼마죠? 1억 원에 대해서. 임차보증금 1억 원에 대해서 배당을 받게 되고, 나머지 금액은 병에게 배당이 된다 이겁니다. 자, 을은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아요.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는다. 그리고 X주택은 당연히 정에게 이후에 넘어가겠죠. X주택은 정에게 넘어간다. 그래서 이 주민등록과 확정일자에 따른 그 순위, 효력 발생의 시기에 따라서 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의 효력 시기가 결정된다는 거 잘 정리해야 됩니다.